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조회수 기능부터 같이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조회수 기능,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을 말하는 거죠? 누군가 상세 보기로 글을 본다면 해당 글의 조회수가 1 증가되는 기능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이 조회수라는 기능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되게 간단하게 딱 집중적으로 핵심만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했으니까 그거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누군가 상세 보기로 글을 본다면 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우리 코드 상황에서 어디랑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누군가 사용자가 아티클, 디테일 어쩌고를 해서 글을 읽는 시점에 해당하겠죠. 아티클 디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 상세 보기,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입력을 해서 상세 보기를 했다. 이 명령어가 입력이 되어서 메서드가 실행이 됐다 라고 하면 그때가 글을 본 상황일 거고요. 우리는 그 시점에 조회수를 1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이러한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 시점, 입력한 시점,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이 아티클 디테일이 입력된 시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장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사용자가 이걸 입력한 시점을 우리는 찾아낼 방법은 없어요. 다만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실행될 녀석은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녀석이 즉 이 시점이 되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코드적으로 코드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그 순서에 맞게끔 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사용자가 아티클 디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한다면 결국 앱 클래스에 있는 이 녀석이 실행이 되는 부분일 거고요. 이 녀석이 실행이 된다라는 건 아티클 컨트롤러가 show detai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시점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우린 여기까지 일단 찾아 들어온 겁니다. 자, 이때 해야 되는 일은 해당 글의 조회수가 1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 이제 남겨놓고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아티클 서비스에서 getCMD_num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용자가 입력한 게시글 번호를 찾아내는 메서드였죠. 그래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 나 1번 글 볼 거야 라고 하면 아티클 디테일 1이라고 입력을 할 텐데 이 id라는 변수에다가 1이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럼 지금 이 메서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예 없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id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값을 -1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맞다면 명령어가 잘못됐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if를 실행하지 않고 코드가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넘겨도 되는 부분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 코드 아티클 서비스에 있는 getArticle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하는 일이 DAO한테 getArticle을 실행을 시키고요. 그 결과를 받아온 걸 가지고 컨트롤러 쪽으로 넘겨주고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이 가져오는 데이터를 보면 그냥 게시물 하나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때 이제 조인을 사용해서 작성자 이름까지 가져오는 쿼리가 작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아티클 서비스는 결국 하나의 게시물 정보를 가져왔을 거고 그 정보가 비어있냐를 물어본 다음에 비어있다면 너를, 비어있지 않다면 아티클 형태로 재조립을 해서 컨트롤러한테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컨트롤러는 그 결과를 받아다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변수한테 리모컨을 넘기는 과정까지 진행을 한 건데 자, 얘는 연관이 있나요? 지금 코드 한 줄 한 줄을 따져보는 겁니다. 실행되는 순서를 따지면서 이 순서에서 내가 이 시점에
내가 작성해야 되는 코드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관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이 코드 하나의 게시물을 가져와서 아티클로 재조립을 한 후에 결과를 넘겨받는 이 코드, 그리고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널로 결과를 돌려받는 이 코드는 이 녀석과 연관이 있는가라는 거죠. 연관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직접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증가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증가를 시킬 글인 거지 이거 자체가 증가를 할 수 있는 녀석은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면 얼추 이 언저리 어딘가에서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긴 하니까 이 코드 언저리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판단을 하고 또 다음 코드를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녀석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냐면 해당 글이기 때문이에요. 이 해당 글을 찾아가는 유일한 단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 직접적으로 영향이 끼쳐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얘보다는 조금 더 연관이 짙겠죠. 연관성이. 그런 상태로 밑에 코드를 볼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하나의 게시물을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게시물이 널과 같다는 얘기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겠죠. 글도 존재하지 않는데 조회수를 1 증가시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까지보다는 아래쪽에 코드가 위치를 해야 올바르겠죠. 그렇죠? 그래야 올바른 검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올바른 코드 진행을.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코드는 출력이니까 이거는 이제 조회수라는 결과도 출력을 하는 코드가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얘는 단순히 출력. 그렇다라는 건 이 출력보다는 증가시키는 로직이 위에 있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걸 처리할 이 한 줄의 기능을 처리할 코드의 위치를 지금 찾아낸 거예요. 이 정도라고. 물론 최종적으로 최적화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코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런 식으로 거쳐가면서 분석을 해가면서 따져가면서 위치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에 대한 코드를 적어 내려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기능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해당 글은 누구예요? 제가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이 자리까지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지금 해당 글은 누구죠? 아티클이겠죠? 아티클이 널일 때 이런 걸 하겠지만 이걸 안 해야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온다는 얘기니까 이 시점에서는 아티클이 널이 아니란 얘기인 거고 아티클이 널이 아니라는 건 하나의 게시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가져왔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조회수를 증가시켜야 되는 글은 아티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조회수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1 증가시켜야 돼요. 자, 아티클한테는 지금 조회수가 있나요? 없죠. 우리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조회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변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도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에는 조회수라는 정보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조회수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공간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자, 조회수라고 하는 녀석은 누가 가져야 되는 정보예요? 네, 게시물이 가져야 되는 정보죠. 아티클이 가져야 됩니다. 게시물당, 하나의 게시물당 그 게시물에 대한 조회수라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조회수라는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은 실질적으로 아티클 테이블의 하나의 컬럼으로서 자리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티클 객체의 하나의 변수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든가 보여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컬럼 하나를 먼저 추가를 해줄 겁니다. 아티클 테이블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은 이번에는 여기다가 바로 넣지 않고요. 얼터 테이블을 사용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거 저런 거 합쳐서 여러분들한테 코드로 다 남겨드리기 위해 이런 방식도 써보는 거예요. 자, 얼터 테이블 아티클, 나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할 거야. 아티클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할 건데 무슨 일을 할 거냐면 add 컬럼을 할 거야. 이때 추가될 컬럼의 이름은 이름 그냥 VCNT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VCNT라는 이름으로 할 거고 이 녀석의 데이터 타입은 조회수는 어차피 정수밖에 안 들어갈 거니까 조회수에 뭐 소수가 들어갈 일도 없고 문자가 들어갈 일도 없고 그죠? 어차피 정수 들어갈 거니까 int. 그리고 얘는 음수일 필요가 있나요? 조회수는 음수가 없죠. 그래서 unsigned까지 넣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ul까지. 조회수가 널일 수 있어요? 널은 안 되는 거예요. 조회수는 기본으로 0이라는 값을 가지는 건 맞지만 널은 0과 달라요. 이건 둘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널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nul까지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겁니다. default라고 하는 제약사항을 통해서 이 VCNT라는 컬럼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끔 디폴트 값을 세팅할 거예요. 어차피 이 디폴트를 하지 않아도 인설트를 할 때 VCNT의 값을 생략한다면 이제 DBMS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0으로 넣어주긴 할 거예요. 어차피 정수 인트 타입이니까. 다만 그게 가능한 시점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에 한해서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새로 인설트를 할 때에는 낱널인데 데이터를 넣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에러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폴트를 넣어줄 거예요. 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디 컬럼의 뒤쪽에 생성될 수 있도록 애프터 같은 거 따로 넣어주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쿼리를 한번 실행시켜 주고 그럼 아티클 테이블에 이제 조회수라는 컬럼이 생겨났겠죠? 여기 VCNT 그리고 값이 0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이 녀석들 디폴트 값 0이기 때문에 워닝 같은 거 뜨지 않고 그냥 0으로 잘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데이터베이스 아티클 테이블에는 우리가 컬럼을 추가를 했으니까 이것도 까먹기 전에 쿼리도 하나 수정한 거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아티클 객체로서도 활용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변수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변수 또한 getter setter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버라이드 이거는 지울게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긴 한데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국은 이 VueCNT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내부로 가져올 건데 그 맵을 아티클로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녀석도 끼워 넣어줄 코드가 한 줄 필요할 거니까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티클이란 녀석이 데이터베이스에서 getArticle을 통해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미 해당 글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게시물을 찾아낸 거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VCNT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면 조회수가 1 증가가 된 건가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여기다가 추가했던 이 변수를 통해서 이 녀석의 값을 1 증가시킨다면 실질적으로 게시물의 조회수가 1 증가된 게 맞나요? 지금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set ucnt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0이었을 거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get vcnt에서 플러스 1을 한다. 이러면 아티클 객체가 가지고 있는 vcnt라는 변수가 가진 값은 아티클이 가지고 있던 값에서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러면 진짜 증가가 됐나요? 란 얘기예요. 이거는 된 척만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이 바뀌지 않는다면 얘는 영원히 1이에요. 이걸 사용해서 여기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 적어볼까요?
조회수라고 해서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get vcnt를 결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처음에 지금 1번 글과 2번 글 둘 다 0이었을 텐데 조회를 했을 때 1로 나와요. 바뀌는 것 같네. 하지만 얘는 영원히 1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회수 부분 지금 영원히 1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진짜 증가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쿼리에서 결국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컬럼이 가진 데이터를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 방식은 옳지 않으니까 이것도 잠깐 주석을 걸고요. 자, 우리는 아티클 서비스한테 말을 걸 거예요. 왜냐하면 DAU한테 직접 말 못 거니까요. 아티클 서비스한테 increase view cnt 정도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조금 별로 같으니까 뭘로 하면 좋을까? 그냥 하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은 아티클 DAO한테 메서드를 이런 걸 해줘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티클 DAO한테도 이런 녀석이 없으니까 이거는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얘가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예를 들어 지금 1번 글이다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1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설트를 해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뭐 셀렉트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거는 업데이트겠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 한 줄 중에서 하나의 컬럼 값만 바꿀 거니까 인설트는 아예 한 줄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업데이트 쿼리는 조회수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 데이터까지는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vcnt 이 녀석의 값을 바꿀 건데 자, 기존에 0이었으면 얘는 1이 돼야 되고 1이었으면 2가 돼야 돼요. 자, 그 말인즉슨 원래 가지고 있는 값에서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 방법 중에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이러면 돼요. 이게 지금 코드가 무슨 말이냐면 자, 아티클 테이블을 수정할 거야. 나 어떻게? 내가 세팅한 대로 할 거야. vcnt라는 이 컬럼이 가진 값을 바꿀 건데 그 값에 넣을 이 컬럼에 넣을 값이 vcnt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 플러스 1을 해서 넣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식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라서 우리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것만 그냥 해버리면 모든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vcnt 그 값이 1 다 증가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게시물 하나만 바뀌기 위해서는 웨어절이 필요할 거다. 그럼 이 웨어절에는 내가 원하는 글 번호가 들어가야 될 거다. 우리가 실행시킬 쿼리는 실제로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 컨트롤러 쪽에서부터 지금 이 바꾸고자 하는 게시물, 조회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게시물의 번호를 넘겨줄 필요가 있었구나. 그러면 파라미터를 추가해 주도록 하고 이 녀석을 여기다가 세팅해 주도록 하고 얘도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쿼리를 작성했을 때 이런 쿼리를 작성을 했을 때 id의 값을 물음표에 치환시켜서 넣어줘야 되겠구나 까지 온 거예요. 자, 쿼리 수정해 볼게요. 자, id의 값 물음표에 잘 치환될 거고 딜리트가 아니라 업데이트. 사실 딜리트를 해도 어차피 업데이트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하겠지만 자, 이렇게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죠. 1번 글에 대한 업데이트 쿼리가 잘 실행이 됐는데 결과는 1 증가됐죠.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얘는 2가 될 거고요. 실제로 작동이 가능한 쿼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DAU한테 이런 거 부탁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컨트롤러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실행을 했다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됐다면 결국 해당 게시글에 대한 조회수가 1 증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증가가 됐으니까 보여주면 되겠다. 우린 변수도 만들어 놨겠다. 이거 보여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자, 이 녀석을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1번 글이 가지고 있는 뷰CNT의 값은 2입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하면 얘는 2가 나왔어요. 자, 이거 맞는 건가요? 이건 잘못됐죠. 왜냐면 얘는 3이거든요. 얘는 2가 아니에요. 얘는 3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왜 벌어졌냐면 우리가 증가를 시키고 보여주겠다라고 한 건 맞는데 증가를 시킬 때 사용한 데이터가 누구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시점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던 이 아티클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진 않아요. 활용하진 않지만 같은 게시물에 증가를 시킨 건 맞아요. 왜냐? 아이디를 일치하게 줬으니까 조건에 사용하는 아이디가 같으니까 같은 게시물을 건드린 건 맞습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건 여기죠. 조회수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아티클이 갖고 있는 get vcnt를 사용해서 꺼냈는데 조회수라는 걸 꺼냈는데 이 꺼낸 녀석은 증가되기 전에 가져온 녀석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갖다 놨어요. 자바 쪽으로. 그리고 나서 증가되는 쿼리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럼 DB에는 바뀌었겠죠. DB는 실제로 수정이 됐어요. 근데 얘는 이미 아까 전에 도착해 있던 녀석이기 때문에 실시간 반영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럼 그 상태로 얘를 활용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했으니 얘가 증가된 값을 못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아티클 디테일 1 했을 때 지금 현재 3이죠. 얘는 3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하면 이젠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씩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늦는 거죠. 적용되기 전에 가져온 녀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가가 되고 나서 얘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때 변수 이름 겹치면 안 될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치면 자, 1번 글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현재 5입니다. 그럼 증가가 되면 6이고 제가 이걸 본다고 하면 이미 증가가 되는 게 맞으니까 6이 나오면 되죠. 6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해도 7이 잘 나와요. 증가가 잘 되는 것 같죠? 실제로 잘 되고 있어요. 증가도 잘 됐고 증가된 결과를 잘 가져오기도 했고 문제가 없습니다. 기능상으로는. 근데 얘는 너무 중복 아니에요? 그쵸? 이런 중복들은 항상 우리가 최적화를 통해서 없앨 수 있다면 없애는 게 훨씬 바람직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순수한 기능의 흐름만 가지고는 이 최적화를 진행할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게 맞으니까. 필요한 것들, 뭐 애초에 그러면 얘를 증가를 먼저 시키고 게시물을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게시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증가하는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야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2번 가져와야겠네 라는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으로만 가면은 지금 최적화를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타협을 할 겁니다. 어떤 타협을 할 거냐? 아까 제가 쿼리를 지웠군요. 다시 돌려서 자, 이 녀석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게시물 있는 건가요? 없죠. 지금 아티클 테이블에는 1번과 2번 게시물밖에 없어요. 3번이란 게시물이 없는데 얘가 실행이 되면 에러가 날까요? 얘는 에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성공은 했지만 아무 열에도 적용이 안 될 뿐이에요. 실제로 적용이 되는 열을 가지고 있다면 1열에 적용됨이 뜹니다. 근데 적용이 안 된다면 0열에 적용이 되었다. 실제로 수정한 데이터는 없다. 다만 이 쿼리에 에러는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을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업데이트 쿼리나 딜리트 쿼리 이 녀석들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수정하겠다, 삭제하겠다라고 해도 에러는 안 나요. 문법만 잘 맞춰 쓴다면 에러가 없어요. 성공이고요. 다만 적용을 못할 뿐이에요. 그런 빈틈을 우리가 활용해서 타협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증가를 먼저 시키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가져오자.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테스트를 해보죠. 자, 지금 1번 글이 현재 8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실행하면 한번 보는 거니까 9가 되어서 9가 나와야겠죠? 잘 나오고요.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10이 나오고 문제가 없죠? 자, 1차적인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화를 진행을 하면 코드는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갈 겁니다. 자, 어떤 처리를 해줄 거냐면 얘를 올릴 거예요. 게시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서 판단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위로 올려버릴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어떤 값을 활용할 거냐면 increase view count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이 녀석한테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리턴을 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턴? int 리턴. 왜냐면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리턴 타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 int는 몇 열에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affected loss라고 하는 이 변수, 영향받은 줄수라고 써있는 이 변수가 0을 리턴을 한다면 영향받지 못했다 인 거고요. 1을 리턴을 한다면 하나의 데이터에 영향을 줬다. 그 이상을 리턴한다면 여러 개 줄의 데이터에 영향을 줬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를 리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값을 활용할 거예요, 실제로. 그 말은 즉슨 이제 돌려받겠다란 얘기고요. 이런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받을 거고 리턴 타입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DAU한테도 리턴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얘도 리턴 타입 변경. 그리고 실제로 이 쿼리가 실행되고 나서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리턴을 해줄 수 있게끔 쿼리를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받아온 이 값을 활용해 게시물이 있나 없나를 따질 겁니다. 얘가 0과 같다면 우리는 아무 줄에도 영향을 못 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는 상황일 때 그때 실제로 셀렉트 쿼리를 날려서 게시물을 가져와 그리고 그 게시물로 보여줘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방금 전 상황과 지금 이렇게 한 단계 더 변화된 이 상황은 사실 최적화의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나마 차이 하나를 좀 꼬집어 보자면 아까 전 상황에서는 얘가 결국에는 조건문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업데이트 쿼리 날리는 거 한 번, 셀렉트 쿼리 날리는 거 한 번, 그 이후의 검증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순서로 있으니까 업데이트 쿼리 날리는 거 한 번, 그리고 나서 검증. 문제가 있다면 한 번의 쿼리를 덜 실행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정도예요. 근데 이 차이는 지금 당장은 사실 치명적이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치명적인 상황은 거의 없겠지만 쿼리를 한 번 더 실행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상황도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쿼리 하나를 실행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예를 들어 2초가 걸리는 쿼리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 쿼리 하나를 더 하냐 마냐에 따라서 우리는 2초라는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적화를 진행을 할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회수 기능은 이렇게 진행하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제 이 기능을 만들어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됐었던 부분은 이런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객체에 변수 만들어서 재조립하는 코드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메서드를 통해서 쿼리를 날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반복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오는 것들이었는데 좀 달랐던 게 있다면 이러한 쿼리 작성, 특이점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방식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에도 조회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조회수 보여주는 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하고 커밋을 남기도록 하죠. 이렇게. 근데 아마 날짜 쪽에서 이 길이, 날짜의 길이 때문에 얘가 밀릴 거니까 제가 이것만 좀 건드려 줄게요. 얘를 한 칸, 두 칸. 이러면 작성일이 길지만 밀리지 않고 잘 나오죠?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띄어쓰기가 한 칸 더 있었군요. 오케이. 자, 이것까지 해서 제가 커밋을 하나 남기도록 하고요. 자, 물론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물론 우리 조회수 기능에서 지금 완벽하진 않아요. 원래는 우리가 일단은 일반적으로 웹에서 게시판을 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의 게시물을 계속 새로 고침하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본다면 조회수가 증가되지 않아야 맞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웹의 모든 게시판이 대부분 다 이걸 적용시켜 놨어요. 이게 가능하다면 누군가 악의적으로 새로 고침을 통해 조회수를 급증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급증된 조회수로 인해서 인기글이 되어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광고성 글 같은 거를 상단으로 노출시킬 수 있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기능은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단계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흉내를 낼 수는 있는데 아주 효율이 좋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 환경으로 들어갔을 때 이 웹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키를 가지고 할 거예요. 쿠키를 사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쿠키 말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쿠키를 사용을 해볼 거다. 그때 가서 진짜로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건 그냥 묵인한 채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회수 기능 제가 커밋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리스트 검색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